그러면요, 강사님, 다 모든 분들을 다 받는 게 좋을까요? 서로 이웃으로. 안녕하세요. 1인 기업가를 위한 블로그 브랜딩 이지블로그의 이진호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이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수강생분들과 함께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서로 이웃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서로 이웃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잡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이웃을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수락을 해야 되는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업종에 계신 분인데 제가 이거를 수락을 해야 되나요, 강사님? 하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웃과 서로 이웃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웃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친구로 맺는 거죠. 서로 이웃이라는 거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우리 친구 하자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도 그래 좋아 하고 손을 잡았을 때 이게 서로 이웃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웃을 맺게 되면 우리 이웃에 서로 이웃을 합시다 라고 안내 문구가 가요. 신청 문구가 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이분하고 이웃을 맺을 것인지, 나와 같은 결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수락을 하든지 거절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거절을 하면 거절 메시지가 그분에게 가서 기분이 나쁘시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걱정하실 게 없어요. 왜냐면 서로 이웃을 신청했을 때 수락을 해주시면 서로 이웃으로 맺었다는 안내 문구가 가요. 그런데 거절을 했을 경우에는 안내 문구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분과 같은 결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나의 블로그 방향성과 좀 맞지 않는다면 선생님들께서 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같은 분야를 하시는 분들과 이웃을 맺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웃을 맺기 위해서 수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락하실 때에는 우리 이웃을 폴더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가깝게 뭐 친구, 아니면 블로그 이웃, 아니면 같이 뭐 사업하시는, 뭐 아니면 회사의 동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동료들, 아니면 내가 마케팅적으로 필요한 뭐 부분에 대한 이웃들이다. 그럼 마케팅,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폴더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서 그 이웃들을 수락할 때 합당한 폴더 안에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신다면 이웃 관리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웃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을 제가 받으면 좋을까요? 나와 다른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은 거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것은 선생님들의 성향과 앞으로의 블로그의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서로 이웃은 5,000명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000명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정말 내가 이웃으로 맺어야 하는 분들이 이 5,000명 안에 못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택하셔서 이웃을, 서로 이웃을 수락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 부분을 그냥 다 모두 나는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받으시는 거죠. 서로 이웃 신청하시는 분들을 모두 받으시고 그 나중에 폴더별로 나뉜 것 중에 차분히 나와 이제는 소통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정리를 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서로 이웃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웃이 늘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움직이시지 않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면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우리도 이제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학년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안녕 하고 인사를 나누고 우리 친구 할래? 같이 무언가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와 금방 친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소극적이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계시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서로 이웃을 신청하지 않는다거나 하신다면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 다른 이웃분들도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웃이 늘어가는 것이 굉장히 더디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웃을 좀 많이 늘리고 싶다, 나는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친구해요, 서로 이웃합시다 라고 신청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을 하실 때는 그냥 간단한 문구를 넣어서 우리 서로 이웃해요 하는 기본 문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는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신다면 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수락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웃을 맺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웃을 맺기 위해서는 그 블로그의 컨텐츠, 어떤 것을 하고 있는 블로그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를 하면서 어떤 거를 하는지, 나와 관심사가 같은 블로거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선생님들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의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우리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서로 이웃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닉네임을 누르고 그분의 블로그를 방문해봐요. 물론 소개글에 어떤 것을 하신다고 나는 이런 블로그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블로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 들어가 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나는 강아지에 되게 관심이 많고 좀 견주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아지 사진이 있거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담긴 뭐 폴더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같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도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소통할 일이 훨씬 많아지겠죠. 대화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서로 이웃 신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선생님들도 서로 이웃을 맺을 때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분들에게 이웃을 맺는 게 수락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렇게 오늘은 서로 이웃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우리 서로 이웃 수락을 모두 다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선별해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폴더별로 서로 이웃을 관리하는 걸 말씀드렸죠. 서로 이웃을 수락할 때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를 따로 해놓으신다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리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이웃을 어떻게 하면 수락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신청하시는 선생님들과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훨씬 수락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서로 이웃을 서로 맺고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블로그를 풍성하게 즐기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가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웃을 맺고 이웃 활동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즐겁게 블로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